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김건희 댓글 내전 추가 폭로 그리고 확전 양상입니다. 자, 지금 정치권의 가장 핫한 이슈가 두 가지예요. 김건희, 한동훈 이 둘 사이에 이른바 1십 문자 사건,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른바 한동훈 댓글팀 의혹, 뭐 요 두 가지, 요게 한 묶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된 바로 임성근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이라고 해야 되겠죠. 보통 공범이라고 하는데 주범이에요. 주범 이종호 씨. 주범이 이종호고요. 사실 김건희는 공범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주범 이종호하고 임성근하고 서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증거가 드러났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이종호 씨는 자신이 등장한 녹취 파일에서 VIP가 김건희 혹은 윤석열이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이다. 이런 얘기로 참 믿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그런 변명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주제가 지금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 모두가 윤석열 정권을 그냥 뿌리채 흔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물론 지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 정권이 다른 정권 같았으면 벌써 대여섯 번은 자빠졌을 그런 엄청난 의혹과 스캔들을 안고 계속 불러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애들 같았으면 양평고속도로 이거 하나만 같았어도요 정권 다 넘어갔어요. 만약에 양평고속도로가 문재인 대통령 쪽의 의혹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남아났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에 있었던 징계 취소 소송 고의 패소 사건, 이 사건만 해도요, 만약에 그게 문재인 정권에 있었다면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일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잖아요. 아무튼 자, 그렇게 아슬아슬 버텨오고 있는 윤석열 정권, 이제 정말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것이 모두한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대목은요, 바로 이 댓글팀 부분입니다. 바로 이 댓글팀이라는 거는요, 한동훈하고 김건희 사이에 오고 갔다는 문자, 김건희는 보냈는데 한동훈은 씹어버렸다는, 바로 그 문자 사건, 1십 문자 사건이 바로 이 출발점이죠. 하도 많이 얘기해서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지난 1월 15일부터 23일 사이에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약 5차례 정도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이 씹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한동훈은 이 문자를 두고 김건희는 사과하겠다는 뜻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하지만 내가 읽어보니까 사과하겠다는 뜻 아니야 라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문자 내용을 이렇게 유포한 것 같아요. 그래 놓고는 또 나는 문자 지금 안 남아있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참 그러네. 하여튼 이렇게 지금 이 1십 문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과 김건희의 이른바 거의 지금 그거죠. 지금 진실 공방 사태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추가 문자 내용을 막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한동훈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돌출 변수가 등장하죠. 바로 댓글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가 한동훈을 막 이렇게 달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그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김건희가 내가 댓글팀을 운영을 해가지고 한동훈을 욕하고 다녔다. 뭐 이런 소문이 도는 모양인데 아유 그거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내용이에요. 뭐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이게 진짜 부인하는 건지 아니면 뭐 야리는 건지 뭐 아무튼 좀 그래요.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뭐 사실관계에 어찌 됐든 간에 댓글팀이라는 얘기, 댓글팀 활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댓글팀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한동훈이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다면 댓글팀이 존재했었고 그 존재를 한동훈도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 그러면 뭐야? 이거 뭐야?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그죠? 자, 이 댓글 공작은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권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얘기예요. 국정농단이고, 이거는 뭐 불법은 말할 것도 없죠. 아무튼, 이 댓글팀이라는 단어 하나가 엄청난 여파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죠. 자, 민주당에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죠. 당연히 그렇지.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장해찬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해요. 장해찬이 요새 거의 매일 한동훈에 대한 공세, 날을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댓글팀 김건희가 운영한 게 아니라 한동훈이 운영했다. 그리고 내가 그 증거까지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추가 인터뷰를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까지 함께 내놓습니다. 댓글팀의 존재를 한동훈이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를 했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거죠. 우와, 이렇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죠? 자, 이때부터는 단순히 의혹의 제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수사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장해찬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시간이 짧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자꾸 댓글팀 하는데요. 막 댓글을 달고 하는 그런 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 관심 가진 분들이 활동하는 뭐 DC 인사이드나 엠팍, 팸코 등등의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호적인 게시글을 만들어서 여론을 조성하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나 또는 한동훈 당시 장관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컨텐츠 등을 유튜브 소스 등으로 만들어서 여러 유튜버들이나 스피커들, 뭐 방송에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전달하고 유포하고 이래서 긍정적인 이미지와 여론을 조성하는 팀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명칭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댓글팀이라는 표현보다는 여론 조성팀이라는 표현이 좀 더 사실에 부합하겠네요. 단순히 팬들이 그랬다면 제가 이걸 여론 조성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아침에 라디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팀의 존재나 활동 여부에 대해 당시 한 장관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제가 단언하기 힘듭니다만 다만 그 팀에도 이제 한동훈 장관의 측근이었던 소위 말하는 팀장 역할을 하는 분들과 팀원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 한동훈 장관에게 유리한 글을 올리고 했을 때 그 팀장 역할을 했던 한동훈 장관의 최측근이 이거 한동훈 장관에게도 보고가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확인을 해준 것들은 제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록이 있습니까? 본인이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 한동훈 캠프가 아주 기민하게 다양한 이슈에 입장을 바로바로 잘 내놓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기하는 여러 이슈에 대해서는 유독 공식 입장이나 공식 대응 논평이 안 나온다는 것만 봐도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잘 보셨죠?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냥 단순한 폭로나 의혹의 제기가 아니라 내부 고발에 가깝다라고 봐도 과언 아니겠죠. 재밌는 거는 장해찬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동훈이 이 문제에 관해서 현재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이 문제가 얼마나 큰 사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계속 이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죠. 한편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뭐 폭로가 나와봤자 한동훈 대세론을 크게 흔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글쎄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한동훈 대세론이 앞으로도 계속 안 흔들릴지는 지켜봐야 될 상황이죠. 지금처럼 집중적으로 두들겨 패고 있는 상황이라면 안 흔들릴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국힘당의 경선은요, 일단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경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당원들, 국힘당 당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되는지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특히 국힘당 당원들이라고 할 때는 뭐 소위 말해서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볼 때 지금 나오는 이 얘기에 일반 시민들, 단순 국힘당 지지층들의 반응과는 또 다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댓글팀과 관련해서 한동훈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아. 그렇겠지. 그 말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이 단순히 의혹이 아니라 사실에 가깝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한동훈이 말해요, 거짓말이라면, 아니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얘기가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고소고발한다고 난리치지 않았을까요? 아니 벌써 이미 고소고발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대응조차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동훈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자신한테 조그만 불리한 의혹 제기만 있으면 곧바로 고소고발하는, 그것도 직접 뭐 고소하기가 곤란하면은 희한한 어떤 조항을 찾아다가 자기 집에 찾아간 기자들을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하질 않나. 지네 딸 입시 관련 의혹을 제기하니까 아동학대라고 고소를 하질 않나. 정말 법을 악용을 해서 자기 유리한 대로 끼워 맞추는 희한한 방법들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한동훈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은커녕 반박조차 딱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주제를 다른 쪽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지금 한동훈이 어떤 주제로 옮겨가려고 그래요? 왜 이걸 지금 밝히느냐,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김건희가 지금 국힘당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고 한다,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지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얘기를 바꾸려고 하잖아. 지한테 불리한 얘기는 자꾸 덮으려고 하고 있고, 상당수의 언론은 한동훈의 이 같은 이 태도에 많이 좀 도움을 주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태도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장해찬이 이렇게 열심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별다르게 반응을 안 보이는 그런 경향마저도 보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민주당에서 벌어졌다면 이게 그냥 있었겠습니까? 또 만약에 이런 의혹, 한동훈 댓글 공작 의혹을 민주당에서 제기했다면, 하다못해 장용진이가 제기했다면 한동훈이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야, 참.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문제 사실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게다가 장해찬, 거짓말이면 고소해봐. 나 추가 증거 깔 거 있어.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 기록도 다 남겨놨어.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한동훈의 특별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우리 그냥 보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치고 나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국힘당 내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듯, 그래서 정말 결정적으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할 상황까지 지들이 사고를 치게끔 만들어 두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지켜보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자, 그와 관련해서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마디 하죠. 자,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목불 인견 3류 막장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다운 책임과 비전, 품위는 애초부터 실종되었고 영부인의 당무 개입 문자 폭로를 둘러싼 이전 투구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슬로건이 소위 보수의 진보라는데 보수의 진부 아닙니까?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보수의 끝없는 초락만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이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총선 시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김건희 여사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병대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등장한 대통령실 전화번호 02-800-7070번의 실제 사용자가 영부인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자에서 등장한 댓글팀 활용이라는 대목은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 공작이 진행됐을 정황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권이 문을 닫아 마땅한 최악의 국정농단, 국기문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뒤흔들 영부인 국정개입 게이트에 대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 아울러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역시 국민 앞에 한 점 남김없이 모든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네. 보셨다시피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문제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는 아직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슬슬 시동을 거는 모습들입니다. 댓글이라는 부분, 이 댓글 공작이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도 더 이상 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서둘러 덮는 듯한 그런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김건희 쪽에서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마도 이 문제를 한동훈의 아킬레스건으로 몰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분명히 이 대목은 앞으로 한동훈의 사법 리스크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화면이 안 나갔네요. 화면이 안 나가고 이런 목소리가 잔뜩 나가고 있었네요. 아이고 참 길게 얘기를 했는데 화면이 안 나가고 있었네. 아이고 참네. 오늘 목소리만 잔뜩 나갔네요. 답답하게. 아이고 이런 일이 또 생기네요. 네, 화면이 블랙이었네. 길게 좋은 화면. 네, 이렇게 뭘 준비할 때 이렇게 항상 이렇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했더니 또 이렇게 새로운 실수를 하게 되네요. 네, 화면이 새까맣게 나가고 있었네요. 어째 이런 일이. 네. 자, 아무튼 지금 폭로전 양상 또 대충 좀 정리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장관 시절에 사설 여론 조성팀을 운영을 했고 커뮤니티 등의 게시글과 영상 등을 배포했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댓글 공작 정도가 아니라 여론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공작을 벌였다는 얘기인 거죠. 요 얘기는요, 단순 댓글 공작보다도 사실 더 나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앞으로 우리가 좀 계속 좀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 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